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제가 이제 요즘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본부장이라는 어떤 직함을 달고 일을 한 지가 벌써, 200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16년이 됐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맨날 이렇게 본부장만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는 언제 하냐, 자기 사업을 차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 본부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희화화시킨다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본부장이 말한다라든지 이런 것처럼, 요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그 기업에 있어서 그 현상을 가장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말하자면 이제 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이제 오래 하면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 있는 자리고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블럼이 문제가 다 그 사람한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해결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조직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애물단지들, 사람으로 따지면 트러블 메이커들, 이런 것들, 또 고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냥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부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결국은 그 조직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로 인사권은 또 없어요. 예. 인사권은 왜 없냐면 이제 보통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맨 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본인이 인사를 이제 관여하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실무자한테 맡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인사라든지 재정 이런 것들의 돈 문제, 그 인사권 문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최고 결정권, 그러니까 우리가 CEO라고 하죠. Chief Executive Officer가 이제 담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일, 이렇게 막는 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라든지, 대부분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그냥 몸으로 다 흡수해버리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한데, 아무튼 그런 직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 일이라는 것,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이 벌리는가,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이론이 아닌 그 경험에 의한 어떤 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가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또 의외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재수가 많아요. 재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운칠복삼이라고 그럽니다. 운칠기삼이란 무슨 얘기냐면, 운이 이제 7이고, 기라는 건 자기의 이제 재능이 3이다. 그래서 운칠기삼인데,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운칠복삼이다. 그러니까 운이 7이고, 복이 3이다. 즉 말하자면 다 운이다. 인생살이가 다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안철수 씨라든지, 안랩의 안철수 씨라든지, 워런 버핏이라든지, 또는 아시겠죠?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물론 초창기에 상당히 남들이 안 하는 고생을 했지만, 그 정도 고생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사업을 해서. 근데 이제 보통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해서 그것에 나름 뭘 거는 거냐면, 운명을 거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도박을 하는 게 있어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큼 아이디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만큼 노력을 하신 분들 중에서 막대한 자금을 넣어가지고 실패하신 분들이 또 절반인 거죠. 절반이 아니라 거의 99%인 거죠. 근데 그 시장에서 이제 1%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성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TV에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조 단위의 어떤 그 돈을 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10억 달러, 100억 달러 이런 분들이 돈을 버신 분들이 나와서 성공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은 분명 하시겠죠.
근데 사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과연 일반인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도박에 돈을 걸어서 당첨이 되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요즘에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나오시는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제 강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뭐 부동산 사가지고 이제 임대업하고 계속 부동산을 늘려나가고 거기서 렌트를 받는 분들이 뭐 한둘입니까 어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또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또 안 되신 분들도 많죠. 근데 이제 재밌는 분들은 뭐냐면 그렇게 돼서 할 줄 아는 그분도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나름대로 도박을 하고 거기에 어떤 뭐 본인의 어떤 그 명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그 사업이라든지 그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강의도 물론 중요한데 실제로 그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되실 분들은 됐고 안 되실 분들은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개념보다는 일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되려면 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 되는 부분을 한번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업이 또 일이 되는가.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사업의 가장 큰 관건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단순함이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 벌려가는 과정이 매우 심플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돈이 벌려가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잖아요.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걸 우리가 뭐 이제 변호사업이라든지 의사같이 이렇게 뭐 세심한 어떤 수술을 하거나 또는 어떤 재판을 할 때 어떤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공유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그 의사를 예를 들자면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은 뭐냐면 매우 간단한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뭐 눈 중에서도 상당히 단순 작업, 단순 반복적인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의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것만 하시는 거죠. 그냥 단순한 공부, 그러니까 쌓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용지가 이렇게 쌓여있어. 그 재판을 하기 위한 용지가 쌓여있어. 막 그때마다 틀린 막 재판을 한다든지, 그때마다 다른 어떤 뭐 수술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상당히 큰 돈을 벌지 못했을 겁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어떤 전문직,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돈이 벌려지는 과정이 매우 단순한 부분들이 많아요. 뭐 제가 다니는 지금 뭐 이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상당히 뭐 복잡한 거, 일은 상당히 복잡하죠. 나오는 어떤 것들은 복잡한데 공정 과정은 매우 심플한 겁니다. 매우 심플해.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사이에서의 간격이 짧아야 돼요. 이 간격이 길면 길수록 돈이 벌어지는 간격이 상당히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투입구랑 돈 빠져나오는 그 사이 간격이 상당히 짧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나이가 이제 50인데 뭐 어떤 50대에 이제 여러분들 20, 30대 분들이 이제 돈 많이 버시고 이제 성공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멘토라는 것은 말이죠. 오히려 나이 차이가 너무 많거나 예를 들면 너무 할아버지, 막 70대, 80대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한테 멘토를 받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자연에 기이하다. 뭐 별다른 게 없다. 욕심을 버려라. 겸손해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이 모든 게 부질없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 왜 저렇게 뭐 별것도 아닌 거 그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살다 보니까 이제 기억력이 쇠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익사이팅한 기억들은 별로 잘 나지 않고 뭔가 약간 좀 보수적인 행동을 했을 때 돈 벌었던 기억만 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성공했을 때는 보수적인 행동을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매우 프로그레시브한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성공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보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 전까지 상당히 프로그레시브한 시도를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란 분이 세상에 없는 젊은 나이 42에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본인 나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막 선글라스도 끼고 막 올백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막 할아버지들 60대 넘은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어려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결국은 어른들 말 이런 거 다
묵살하고, 그 당시 배고픔과 이런 것들이 더 많았는데, 뭐, 예를 들면 나눠줄 쌀과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일단은 고속도로, 그리고 제철소, 그리고 조선소, 이런 거 진짜, 이런 것들로 했을 때 그 결단력,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도산하거나 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시도입니다. 근데 그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1000만 분의 1의 시도에, 기회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도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그 도박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인적 자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부지런한 민족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것도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20세기 초에 또 뭐 선교사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뭐 점심시간에 2시간을 먹고 뭐 3시간을 뭐 1시간 놀고 뭐 밥을 하루에 7끼씩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나태하고 게으른 민족인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데 뭐 같은 민족이 어떻게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인적 자원 그리고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배팅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바꾼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법칙은 뭐냐라고 봤을 때 그 법칙의 핵심은 일단 공정 과정이 매우 심플해야 된다. 네. 공정 과정이 매우 심플해야 된다.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우리 총을 하나 예를 들면 우리 AK-47이라는 어떤 그 AK 소총이 있어요. AK 소총이 사실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약간 친밀한 나라다 보니까 뭐 AK-47 뭐 이런 거 보면 그 북한 인민괴뢰군이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약간 좀 투박하게 생겼는데 M16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느끼는 건데 저는 뭐 AK-47은 본 적이 없습니다만 M16을 딱 봤어요. 근데 M16보다 AK-47의 장점이 뭐냐면 조립과 분해가 매우 간단할 정도로 상당히 심플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심플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 뭔가 좀 공을 덜 들인 거니까 좀 더 성능이 안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최고의 성능을 내고 있는 소총이 바로 AK-47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보면 M16보다 AK-47이 더 좋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M16을 제가 이제 한번 써봤어요. 근데 M16과 이제 K2를 썼는데 저희 소총이 K2. 근데 K2는 상당히 뭔가 정교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 국산입니다. M16이 되게 잘 맞아요. 이상하게. 잘 맞는데 또 보면은 총이 되게 간단해. 그리고 분해 결합이 상당히 간단하고 통으로 돼 있어요. 총이 아예 총 자체가 분해 결합이 안 되고 이게 통으로 돼 있는 어떤 그런 총인데도 신기하게 가볍고 아주 간단한 구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총이 되게 잘 맞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들어가는 구멍과 나오는 구멍이 최대한 가깝고 최대한 심플할수록 바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동안 이제 이 청년임에서 이제 사실 원래 기획했던 것은 이런 어떤 좀 멘토를 드리고 이런 어떤 말씀을 좀 저희 어떤 청년 멘토 제가 사실 40대 중반부터는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을 동네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요걸 이제 방송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시즌했는데 그동안은 본부장이 말한다,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 이런 걸 영상으로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양 팀장님하고 정치 얘기 좀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좀 현실적인 얘기.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실은 저 정도로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말하자면 뭐냐면 아주 성공하지 않고 아주 가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만한 정도로 가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빚도 없고 있을 거 다 있죠. 부동산도 있고 현금 자산 유동성 자산 심지어는 코인까지 거기다가 그린에 여러 가지 투자하면서 나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 같지도 않고 상류층도 아닌 것 같은 정도의 어떤 이런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더 어려워요. 아예 왕창 성공하는 게 더 쉬워, 차라리. 왜?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왕창 성공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운이 맞아서 뭔가 럭키가 돼가지고 이제 확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의 원리인데 이게 뭔가 이렇게 유지하는 느낌.
이게 힘든 건데 문제는 이걸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학교도 하고, 뭐, 가외도 받고, 뭐, 유학도 가고, 뭐 고시도 보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사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다 이 정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요 정도 살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왜 이 정도 사는 것이 왜 어려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렇게, 직장 내에서 어떤 것들이라든지, 또 사장들을, CEO들은 어떤 사람들이 CEO가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 고객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돈 많은 고객들을 봤을 때, 이런 고객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조직의 어떤 그 본부장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쭉 볼 기회가 많잖아요.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본부장이라는 자리가 뭐냐면, 그렇게 거만할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항상 이 고객과 접점이 돼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되고, 또 위로는 사장님 계십니까? 사장님, 부사장님 계시니까 또 겸손해야 되고, 또 밑에 또 팀장들 또 어떻게 실무 팀장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사람들은 또 실무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또 겸손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눈 뜨고 이제 집에 출근해서 집에까지 갈 때까지 늘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텔레비에 나오는 본부장들은 그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본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누구한테 소리 지르겠어요. 뭐 위에 CEO 있지. 밑에 뭐 나보다 일 더 많이 하는 팀장들 막 눈 빨간 팀장들 막 있지. 고객들 있지. 이거 누구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제 그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게 돈 되는 것들, 일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얘기가 바로 뭐냐면 공정 과정의 심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이제 동네 형이라고 생각하고 민우 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요즘 많잖아요. 지식들 많은데 보통 보니까 남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책에 나온 얘기를 읽어주거나 뭐 책 읽어주는 아저씨도 있고 이렇게 읽어주는데 다 좋습니다. 뭐 책을 읽어줘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본인 얘기 좋은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지식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란시스 베이컨주의자이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온 것만큼 더 정확한 것은 없다.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대바의 경험이어도 좋고, 그렇죠. 어떤 경험이 좋은데, 제가 성공하게 한 경험도 좋지만, 성공한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바라본 사람의 경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을 옆에서 바라본 거, 이런 것들. 그러려면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해야 되고, 근데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또 나이가 먹고, 나이가 너무 먹으면 또 보수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또 별거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다 좋아. 이런 식으로 가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위에 부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나이 되신 분들은 또 항상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들은 물론 이제 덕담으로 들으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할 얘기는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말이 또 맞고 저 말도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제갈공명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중지복, 복중지화라 그래가지고, 복중에 화가 있고 하중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솔직히 옳고 그름은 없는 거예요. 지금 화가 복이 될 수 있고,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데, 내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어도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대통령에 들어가 있어도 나중에 깜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런 멘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름의 저만의 어떤 그 개똥철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개똥철학은 나름대로는 그 개똥철학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고 그걸 가늠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생활에 한번 이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무슨 이론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보면 나이 이제 50입니다. 딱 멘토하기 좋은 나이예요. 딱 멘토하기 좋은 나이인데 제가 이 방송 이제 47부터 지금까지 한 4년 했죠? 17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5년 했네요. 5년 했는데 5년 동안 사실 제가 이제 여기에 집중을 잘 못했어요. 근데 물론 집중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5년이 지나니까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요런 얘기들 앞으로 종종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할 테니까 한번 편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